자, 7월 8일 시황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시장을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눈치 보는 시장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며 숨 고르게 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9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발 국내 2차전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슬금슬금 10만원대 올랐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언제까지 될까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6월 이후에 폭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이번 주 미 의회에서 상반기 통화정책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9월이냐 11월이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금융시장 동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104달러 104달러.9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달러 이하로 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일단 105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이번 주에 달러가 105달러 이하로 하향 안정세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가 유럽의 정치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유럽의 정치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4.29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4.3 아래 흐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83.5원 어제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자금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4포인트 하락해서 2857에 마감했고요. 거래량은 4억 2천만 주입니다. 특히 오늘은 상승 종목이 519, 하락 종목이 348개인데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사자세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11.7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 1121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442개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무래도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자, 7월 5일, 자, 7월 8일 반도체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7,400원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2,300만 주 정도 되고요. 외국인이 오늘 387만 주 매수했고 기관은 113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누적으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외국인이 작년 1월 이후에 매수한 수량이 3억 8,500만 주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의 4억 주 가까이 이렇게 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4억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물량이 언제 나올 건가?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잠시 뒤에 제가 이 섹터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오늘 2,500원 떨어져서 23만 3,500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뭐 왔다 갔다 등락 계속 있었는데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거래량은 202만 주. 지난주에 비해서 좀 하이닉스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죠. 외국인은 뭐 오늘 같은 날 한 9천 주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다. 거의 관망 모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기관은 오늘 29만 주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작년 이후에 4,19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약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하반기에 빅테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도체주가 이렇게 주춤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 AI 대장주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지금 위에 있는 차트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떨어졌죠.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론. 자, 밑에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주가 약세가 지금 국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아마 약세 흐름을 일으키는 아마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결국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추세 전환, 상승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야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결과도 빛이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지금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삼성전자의 관건은 8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퀄 테스트가 통과되느냐가 여부 관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8월 달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공급하는 5세대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시점이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8월 말부터가 삼성전자의 분할 매도 타이밍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지속되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3억 8,500만 주 작년 1월 이후에 순매수였어요. 이거 매도 시점도 봐야 돼요.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서 한 30%만 매도를 해도 거의 우리 국내 시장에 거의 한 7조 원 정도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거의 한 엄청나게 한 400포인트 이상 출렁출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흐름 봐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터치하는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른바 리스크 관리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역시 주가의 단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주가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지만 하반기에 빅테크 중심의 실적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실적 좋은 종목이 AI 주도 종목밖에 없어요.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뭐 단타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대응하는 투자자라면 큰 문제 없이 뭐 가져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AI 반도체의 흐름이 매우 좋고 하이닉스의 당분간 독주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는 아마 일시적인 기간 조정 과정이 이제 거의 끝물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일날 오늘이죠. 월요일날 테마주 강세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발 2차전지 테마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슬금슬금 뭐 10만원대 올라서 그 8일도 6,100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강력한 지지 흐름 보이면서 38만원 강력하게 유지했어요. 하백 500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력한 지지력 긍정적이고요. 또 특징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돼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000원으로 올라섰거든요. 2분기 매출이 6조 1,619억 원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거의 30% 가까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1,953억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7.6% 줄었어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올라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역시 2차전지의 저점, 2차전지의 저점 시그널이 이미 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점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2차전지가 급피치를 올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점에서 일정 부분 바닥을 약간은 좀 다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바라보게 되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점일 때, 소외될 때 좀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흐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한번 볼까요? 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5일 연속 상승했고 주가는 25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수익이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자, 테슬라 이렇게 올라갔는데 테슬라는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이 중요하죠. 테슬라는 몇 가지 재료가 있어요. 테슬라는 아마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아마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8월 8일 날 다음 달이죠. 로보택시 발표가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행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른바 AI가 차량을 운전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마 테슬라는 AI 관련주다. 아마 이런 테마가 불면서 한 번 더 주가가 점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내년 봄까지 테슬라가 앞으로 150달러 정도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4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시장에 이런 그 어떤 분석가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것 꼭 기억하세요. 8월 8일 날 로보택시 재료 발표, 그 다음에 AI 관련주로 부상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 보게 되면 역시 오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우선주 좀 많이 샀고 특징주로는 카카오를 사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사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역시 한국전력,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증권, 현대, 로템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구리 관련주, 풍산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은 순매수했고요. 자, 기관들 한번 볼게요. 기관들은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관 외국인의 중복 종목이고 삼성중공업도 역시 중복 종목입니다. 한국전력도 외국인과 기관의 중복 전력이에요. 그리고 기관들은 밸류업 관련 신한지주, NH투자, 기업은행, 그다음에 롯데손해보험, 풍산 이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중복 종목입니다. 구리 관련주인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네이버를 샀어요. 외국인은 카카오를 샀어요. 따라서 이 특징주, 자 포탈, 이른바 인터넷 포탈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심권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세 테마, 수산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관련주.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강했죠. 초전도체 테마 강했고 전력 설비, 원자력 발전, 핵 에너지, 의료 AI, 전선, 조선 기자재 이런 테마들이 오늘 강하게 불었고요. 또 사조그룹주가 오늘 강했어요. 사조그룹주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조 대림이 24%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9.1% 늘어서 1918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사조 대림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조 시푸드 상한가, 사조 대림 상한가, 사조선업이 8,100원 올랐습니다. 식품주가 이렇게 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강했던 부분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 사조그룹이 지난달에 식자재 유통 급식 푸드기업 푸디스트를 2,520억 원에 인수했어요. 이 인수했던 부분, 이제 플랫폼을 인수했던 게 앞으로 사조그룹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조그룹주도 K푸드의 관련주로서 역시 눈여겨봐야 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조그룹주에서 눌리고 조정받으면 대장주 중심, 특히 사조대림은 목표가가 16만 원까지 나왔어요. 오늘 종가는 9만 원대입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하락해서 16만 3,300원 나왔고요. 7,200원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6일 동안 순매수했다가 오늘처럼 제동이 걸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목은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따라서 관심 있게
삼성 경기도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화장품 관련주 6월 달에 2분기 영업이익이 살짝 줄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전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리콘투도 하락 조정을 받았어요. 실리콘투도. 그런데 실리콘투가 상승 전환했어요. 제가 아침 생방송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시에 지금 생방송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제 수도커피에서 7시에 생방송 약 40분간 진행하는데 생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그날의 키포인트, 미국 증시 분석 등등 오늘의 관심주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리콘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기관 외국인 매수해야 된다.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2,900원 올랐고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여전히 관심입니다. 자, 실리콘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실리콘투가 플랫폼 기업을 미국의 플랫폼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따라서 역시 실리콘투도 앞으로 계속 아마 정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원주 점검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 57,400원 마감했고 뭐 거래량 138만 주 장중에 뭐 59,0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이너스 300원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내일 7월 9일 광양 LNG 1터미널 준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그 포스코 인터는 이 LNG 사업들이 이제 스타트가 되면 여기에서 매출단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또 이 터미널도 내년에 또 준공되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이 LNG에 따르는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인터를 가치주로서 좀 길게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47,600원, 550원 올랐고 기관이 매수한 게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자,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상반기 통화정책을 상원에 보고한다. 카카오 김범수 상업자가 소환조사 받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광양 1터미널 준공식이 있다. OECD 고용률 전망 보고서 나온다. G7 과학기술부 장관 회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광산업 조회 공시, 쌍용C 상장 폐지가 되고 신라젠 유상증자, SG 추가 상장, 이루다 추가 상장 등등 있습니다. 자, 증시 환경 변수 보겠습니다. 자, 미 6월 CPI 지수가 발표 앞두고 있는데 5월 달에 2.5였어요. 전문가들은 0.1%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빨라질 수 있어요. 파월 미 상하원의 통화정책 보고 이번 주에 있는데 그 파월의 입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9월이냐 11월이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최고치 이어갈까요? 지난주 토요일 날 나스닥 최고치 보여줬는데 과열론도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나스닥은 기간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눈여겨봐야 되고요.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주가 반등 여부 그리고 하반기에도 빅테크 시장은 계속된다. 따라서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 지지가 나오느냐 어느 정도 하락되고 지지가 어느 선에서 나오느냐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이번 조정 받으면 받을수록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는 저점 관심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 상승세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8월 8일 날 로보택시 발표 AI 자율주행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AI 테마주로서 새롭게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테슬라가 만약 조정을 받으면 하락할수록 시장의 관심도와 매수는 더 유입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제 채널 보기만 하고 그냥 가신 분 계시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아침에 7시에 생방송 수도커피 라이브 생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